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승훈 소장입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이 정말 아셔야 될, 그리고 대단히 궁금해할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실 때 자녀분 명의로 하시는 경우가 상당히 많죠. 그런데 자녀 명의로 하게 되면은 사실은 자녀의 자금이 아닌 이상은 증여로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렇지만 실제로는 우리가 증여세를 물거나 하는 케이스는 굉장히 드물죠. 그런데 되게 걱정들을 많이 하세요. 자, 그래서 자녀 명의로 할 때는 보통은 부모님들이 자녀분한테 차용해 준 걸로, 즉 돈을 빌려준 걸로 차용증을 작성을 하고 그리고 나서 거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 차용증도 어떤 하나의 그 원칙이나 틀은 있어요. 여기를 벗어나게 되면은 증여로 추정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라는 겁니다. 오늘 그 내용을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일단 이 기사는 한경신문에서 8월 12일자에 나타난 거고 이광식 기자님이라는 분이 쓰신 겁니다. 꼭 여러분들이 이거를 찾으셔서 원문을 읽어보셨으면 해요. 굉장히 내용이 좋고 기사 내용이 여러분들한테 대부분 또 필요한 내용입니다. 자, 일단 부모 자녀 간 차용증 작성할 때 적정 이자율은 연 4.6%라고 합니다. 요거는 이제 매년 좀 틀려지겠죠. 기준금리라든가 이런 게 변동될 때마다. 그러면 2억 1,700만 원 빌려줬을 때 4.6%를 곱하게 되면은 이자가 1,000만 원 밑돕니다. 실제로 계산해 보니까 998만 2천 원이에요. 이렇게 이자가 1,000만 원을 밑돌면 증여로 보지 않아서 세금이 전혀 없습니다. 자, 반대로 1,000만 원 넘게 되면 증여로 간주한다는 얘기겠죠. 그 다음에 차용 기간도 5년을 넘길 경우에는 증여로 볼 수도 있다고 하니까 이 부분도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자, 일단 첫 번째, 부모가 자녀한테 증여할 때 비과세되는 구간은 얼마까지인가요? 이거는 대부분 알고 계시더라고요. 5천만 원입니다. 즉 부모님이 자녀한테 5천만 원까지는 증여를 해줘도 세금은 전혀 없습니다. 다만 이거는 최대 한도 10년간입니다. 즉 무슨 얘기냐, 올해 5천만, 내년에 5천만, 내후년 5천만 이렇게 증여를 하면 되는 것이 아니고요. 10년 동안 합산한 금액이 5천만 원을 넘어가지 않아야 됩니다. 그러면 올해 만약에 24년도에 증여를 했으면 35년도쯤에 증여를 해야지만 세금이 없는 거고, 올해 5천하고 내년 5천 하게 되면은 5천은 비과세 받지만 나머지 5천은 5천을 초과한 거에 대해서는 거기에 맞게끔 증여세율로 곱해서 증여세를 납부할 수 있으니까 이 10년이라는 기간도 상당히 중요하다는 점 알고 계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차용증 작성할 때 적정한 이자율은 4.6%입니다. 무이자로 할게 뭐 이런 게 안 된다는 뜻이죠. 자, 보세요. 자, 일단은 지난해 증여세 과세 건수가 22%나 증가를 했고요. 과세액도 5조 5천에서 약 7조 정도로 25%나 늘었습니다. 일단 전문가들은 차용증을 활용하게 되면 자녀에게 무이자로 증여세 걱정 없이 2억 원이 넘는 투자금을 빌려줄 수 있다고 조언했다라고 합니다. 이게 아까 그 얘기입니다. 2억 1,700만 원을 무이자로 빌려줄 경우에는 세금이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고요. 예를 들면 5억 원을 자녀한테 빌려줬습니다. 그러면 4.6%를 계산해 보게 되면 2,300여만 원 정도가 나옵니다. 그러면 내가 자녀한테 5억 원을 빌려줬을 때 자녀는 부모님한테 매년 이자를 2,300만 원, 그러니까 월로 따지게 되면 대략 한 200만 원 조금 안 되겠죠? 요 정도를 계속 부모님한테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자를 받지 않았다? 그러면 이 금액은 증여한 걸로 보는 겁니다. 내가 자녀한테 5억 빌려줬어. 자녀는 부모님한테 매달 200만 원씩 1년에 2,300을 줘야 되는데 됐어, 이제 안 받을래 라고 한다면은 원래는 받아야 되는 걸 안 받은 거기 때문에 증여죠. 그래서 2,300만 원을 증여한 것을 본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에 세율 곱해서 당연히 증여세가 부과가 되겠죠. 그런데 만약에 이자율을 2.7%로 한다고 계산해보죠. 그러면 5억 빌려주고 2.7% 계산하니까 연간 1,350만 원입니다. 근데 적정 이자율을 4.6%로 본다고 했죠. 현행세법에서. 근데 4.6%라면 2,300만 원인데 2.7% 하게 되면 1,350만 원이니 2,300만 원 받을 거를 1,350만 원만 받았기 때문에 950만 원은 못 받았죠. 근데 950만 원을 그러면 증여로 봐야 되는데 아까 뭐라 그랬죠? 1,000만 원 미만인 거는 증여가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5억 원 빌려줬을 때는 2.7%로 하게 되면은 세금이 안 나온다는 뜻입니다. 자, 아까 2억 1,700만 원, 2억 1,700만 원은 무이자로 빌려줘도 되고요. 만약에 5억 원까지 빌려주고 싶다라고 한다면 이자 최소한 2.7%, 1,350만 원이니까 한 달에 한 110만 원 정도는 받아야지만 증여세에서 자유로울 수 있다라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이렇게 보는 겁니다. 자, 그래서 무이자일 경우에는 2억 1,700만 원까지는 빌려줘도 되고 그 이상의 금액을 할 때는 적절한 이자는 받아야지만 증여세에서 자유로울 수 있다는 거고요. 자, 이번엔 차용 기간을 봅니다. 차용 기간. 자, 2억 1,700만 이내의 금액을 빌려줬다고 해도 반드시 증여세를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면 원금 상환 기간을 30년으로 한다. 그럼 뭐 안 갚겠다는 얘기나 다름없죠. 이렇게 되면 야, 이건 그냥 증여 아니냐라고 과세당국이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적정한 가이드라인은 없지만 세무업계에서는 보통 5년을 통상적으로 5년이 넘으면 증여를 볼 가능성이 크다고 하니 5년 정도 내로는 상환하는 게 좋겠다라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리고 꾸준히 원금을 상환하는 것도 중요하다. 일반적으로 자녀는 부모에게 월 10만 원에서 100만 원씩 원금을 상환하고 이를 증빙하는 자료를 갖추는 게 좋다. 이거는 진짜 확실하게 이건 증여가 아니라 차용한 다음에 돈 갚는 게 거의 확실해 보이네 라는 어떤 객관적 증빙 자료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계속 이자만 내면 야, 원금 갚지 않으니까 차용으로 볼 수 없다라는 과세당국 지약이 피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5년은 그렇다고 치는데 한 8년, 10년 때까지 원금은 안 갚고 이자만 계속 나고 있어. 이거는 증여로 볼 수도 있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그 다음에 자녀가 별다른 소득이 없는 경우도 유의해야 된다. 예를 들어 이자를 갚는데 이자를 낼 만큼의 소득도 없어. 그럼 누가 봐도 이상한 거죠. 그런 걸 좀 피하라는 얘기가 되겠고요. 차용증 같은 경우도 이게 웬만하면은 내용증명이라든가 공증 같은 걸 받아야 됩니다. 내용증명이나 공증이라는 게 뭡니까? 직인이 찍히는 거고 날짜가 확정이 되는 거잖아요. 증여세를 피하기 위해 나중에 내가 3년 전에 빌린 건데 오늘 쓸 수 있잖아요. 차용증 뭐 조사가 들어오면. 그런 것들에 대해서 그때 쓴 게 확실해? 이 차용증이? 증빙해봐. 이러면 증빙이 안 되기 때문에 분명히 빌릴 때 그 시점에 차용증을 작성했다는 것을 객관적 자료로 입증하기 위해서는 공증을 받거나 내용 증명을 하는 것이 유리하겠다. 자, 그래서 이제 정리를 좀 해보게 되면은 일단은 자녀에게 빌려주는 자금은 차용증으로 이제 많이들 여러분들이 사용하시게 되는데, 이제 무작위로 막 하시는데, 일단 2억 정도, 2억 남짓한 정도까지는 무이자로 빌려주셔도 되지만, 그 이상인 것들에 대해서는 계산을 해봐서 이자가 1,000만 원 밑돌 만큼 정도의 수준으로 그 이자율을 정해놓고 받는 것이 중요하고, 그 차용해준 기간도 5년을 넘길 경우엔 증여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하고, 기왕이면 조금씩이나마 원금을 상환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차용을 했을 때 차용증을 작성해서 날짜를 딱 객관적 증빙 자료로 만들어 놓게 되면 안전하다라고 보는 겁니다. 사실 실무에서는 우리 같은 소위 말하는 피라미드는 잘 잡지는 않습니다. 우리 같은 거만 10,000명 잡아봐야 돈 이만큼 모이는데 제대로 된 놈 하나 터트리게 되면 이만큼 버니까 과세당국에서도 최대한 많은 그 세금을 모으기 위해서는 뭐 당연히 더 이제 좀 부자들, 소위 말하는 그런 분들을 타겟이 되는 거지만, 어찌됐건 최근에 어떤 그 빅데이터라든가 여러 가지 그 세무 당국의 이 모니터링 기술을 보게 되면은 어지간하면 잡아낼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해서 나쁠 게 하나도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어떤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대응을 하시는 것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번 가셔서 한경 그 사이트 가셔갖고 원문을 쭉 읽어보시면서 아, 그렇구나라는 것을 꼭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승우 소장이었습니다.